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상속 그리고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유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발생하는 채무 상속에 관한 문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먼저 한국에서 부모님이 사망하신 경우, 예를 들어 아버지가 사망하신 경우 상속은 포괄승계라고 합니다. 이 포괄승계는 쉬운 말로 재산이나 채무, 그 다음에 망인의 모든 것을 상속인들이 그대로 승계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재산이 더 많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만약에 채무가 더 많은 경우 재산보다 더 큰 채무를 모두 상속인들이 승계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채무를 승계받지 않기 위해서는 상속인들은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이 두 개 중에 한 가지 조치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가 무엇인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그 상속포기는 말 그대로 이제 상속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법률적으로는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한다는 것인데, 망인이 남겨두신 재산이나 망인이 남겨두신 채무 모든 것을 전혀 승계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상속 포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에 해야 한다. 이제 법문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이라는 거는 쉬운 말로 그냥 망인 사망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나중에서야 이제 사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날을 상속이 개시된 날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사망 사실을 몰랐던 경우에는 어쨌든 안날로부터 3개월. 보통 같은 경우는 이제 사망하신 날 보통 바로 다 아시기 때문에 사망일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 포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 상속 포기를 하면, 예를 들어 자녀들이나 망인의 배우자가 상속 포기를 하면 그 후순위로 상속 순위가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나 배우자가 먼저 포기를 한다면 망인의 손자녀가 있다면 손자녀가 상속인이 됩니다. 미성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손자녀들도 어쨌든 상속 포기를 한다면 2순위자로 망인의 부모님, 근데 망인의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망인의 부모님도 상속 포기를 하면 다음 순위로 망인의 형제자매, 망인의 형제자매도 상속 포기를 하면 그 다음 순위로 망인의 사촌까지 상속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선순위 상속인들인 망인의 자녀들과 배우자들이 만약에 상속 포기를 다 하게 된다면 망인의 사촌들까지 상속이 승계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실무적으로는 보통 한 분은 한정승인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한정승인이 무엇이냐? 한정승인은 일단 상속은 받되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즉 개인 재산으로는 채무를 갚으실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망인이 남긴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갖게 되는 것인데 이게 한정승인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한정승인을 하는 이유는 어쨌든 더 이상 후순위로 승계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한정승인을 하는 것인데요. 반대로 얘기하면 상속 포기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재산이나 채무, 아예 지위 자체를 포기하기 때문에 비교적으로 좀 깔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정승인은 어쨌든 상속을 받는 것이고 남은 재산 범위 내에서는 채무를 갚아줘야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이런 청산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산 절차를 밟지 않으면 어쨌든 한정승인은 완전히 완결되는 것이 아닌 것인데, 반드시 일정한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청산 절차까지 해줘야만이 한정승인은 온전하게 완료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보통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하시는 방법들은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들 세 분이 계시다면 이 중에서 자녀 한 분이 한정승인, 나머지 자녀 두 분과 배우자는 상속 포기, 이렇게 하시면 더 이상 손자녀나 더 이상 후순위의 상속인으로 상속순위가 승계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상속인 네 분이서만 취할 수 있는 이 조치로 보통 많이 하시는 방법은 이런 경우이고요. 경우에 따라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한정승인은 어쨌든 의무는 생기는 겁니다. 남은 재산 범위 내에서 채무를 갚아야 하는. 근데 이제 망인의 배우자께서 그런 의무 자체 자녀들한테 떠안기기 싫다, 내가 한정승인을 하겠다,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배우자가 만약에 한정승인을 할 경우에는 자녀들 3명만 상속 포기를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손자녀들도 같이 해야 하고요. 망인의 부모님이 계신다면 망인의 부모님도 상속 포기를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 이상 망인의 형제자매나 사촌까지는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할 경우에는 자녀들은 상속 포기, 그리고 손자녀들도 상속 포기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점. 손자녀는 상속 포기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법률을 잘 몰라서.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정말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할 때는 자녀들과 손자녀들 모두가 상속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유념하셔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또 한정승인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상속 포기와 같이 망인 사망일로부터 3개월 내에 하셔야 합니다. 근데 만약에 망인이 사망하셨는데 별다른 재산이나 채무가 있는지를 몰랐고 또 한국에서 지금 조회할 수 있는 원스톱 조회 서비스를 해보니 별다른 채무가 조회되지 않아가지고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상속인들이. 근데 사망하시고 나중에 한 3년 뒤에 5년 뒤에 갑자기 망인의 채권자로부터 소송이 걸리거나 아니면 내용증명이나 우편물 등으로 인해서 채무를 갚으라고 상속인들에게 통보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속인들은 아무런 구제 조치가 없느냐, 왜냐하면 3개월이 다 지났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일단은 상속 포기는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특별 한정승인이라는 건 가능합니다. 이 특별 한정승인은 망인이 사망하시면서 망인이 남겨둔 채무를 상속인들이 모르는데
큰 중과실이 없을 때, 여기서 중과실은 조금만 알아봐도 망인의 채무를 알 수가 있었는데 뭐 그 정도 다 알아보지 않아서 채무가 있는지 여부를 모르고 그냥 지나쳐간 경우인데요. 실무적으로는 상속인들이 뭐 망인의 채무를 적극적으로 알아보거나 이런 의무까지 주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 사망 이후에 안심상속 조회까지 정도 했다면 그 이후에 나타난 채무를 상속인들이 모른 거에 대해서는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 5년 뒤에 채무가 새로 나타났을 경우, 또 그게 소송이 걸려서 그때서야 채무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개월 내에 특별 한정승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 내에 상속폭이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고 지났다고 해서 모든 망인의 채무를 내가 다 승계받아야 한다 이런 건 아닙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 한정승인 등의 이제 별도의 구제 조치가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에 어쨌든 적정한 조치를 찾으셔서 조치를 취해 두시는 게 당연히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상속인 중에 미국이나 캐나다에 거주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의문이 있습니다. 사실 미국 시민권자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상속포기를 하시는 분들과 절차나 뭐 준비서류 이런 것들이 많이 다릅니다. 미국 영주권자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실제 미국에 계시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분들이 상속포기나 뭐 한정승인을 하기 위해서 한국에 방문하는 것도 사실상 어렵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미국 영주권자나 미국 뭐 시민권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느냐, 이 부분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먼저 영주권자나 비자 체류자, 즉 한국 국적이지만 미국에서 그린카드나 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경우에는 일단 한국 국적이므로 상속 포기를 한다는 어떤 의사와 관련된 어떤 서류들을 준비를 하셔야 하는데요. 일단 한국에 있는 상속인들 같은 경우에는 주민센터 가서 간단히 개인 서류 몇 가지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해외에 계신 분들은 주민센터에 방문도 어렵고 또 준비하는 서류 중에 인감증명서 이런 것 등은 직접 발급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해외에서 서류를 작성을 해서 공증을 해서 보내주실 수는 있습니다. 그 공증받은 서류가 인감증명서나 본인사망사실 확인서, 한국주민센터에서 발급받는 서류, 이런 서류들은 발급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직접 서명 확인서 또는 서명 진술서 같은 걸 작성을 하셔가지고 영사관에 가셔서 영사로부터 도장을 받아야 합니다. 이제 영사 확인, 뭐 영사 공증이라고 합니다.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겠다는 내용의 진술서에 서명을 하고 대한민국 영사 앞에서 영사로부터 공증이나 확인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들이 이런 영사 확인을 받은 뭐 서명 인증서, 또한 한국에서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주소를 나타내 줄 수 있는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타 몇 가지 서류들은 어차피 한국에서 받는 서류들과 동일하고 해외 영사관에서 직접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리를 하면 서명 진술서 등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영주권자나 비자 체류자 등은 영사로부터 영사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자, 반대로 미국 시민권자나 캐나다 시민권자 같은 경우는 경우가 다릅니다. 이분들은 일단 한국 국적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 영사관에서 영사 확인을 받는다고 하여 그 서류를 한국에서 무조건 유효하게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미국 시민권자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느냐, 이분들은 자국민이 아니라 미국 시민권이기 때문에 서명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서류, 또 주소가 어디 있는지 주소를 확인해 줄 수 있는 서류, 또 미국 시민권자 같은 분들 경우에는 미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성함이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진행을 하겠다는 어떤 위임장, 이러한 서류들이 있는데 직접 작성을 해서 뭐 공증 등을 받아야 하는데요. 통상적으로 통칭되는 용어는 거주사실 확인서, 동일인 증명서, 위임장, 서명 확인서, 이 정도의 서류입니다. 어쨌든 작성자마다 명칭이 상이하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서류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통칭 이러한 서류들을 작성을 해가지고 미국에 있는 공증인한테, 노터리한테 공증을 받고 그 다음에 주정부에 있는 주정부 기관에 방문을 해서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 아포스티유 인증은 주정부가 있는 사크라멘토와 그 다음에 출장소가 LA에 있습니다. 여기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예약 방문을 하셔서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으셔도 되고, 어떤 한 에이전트를 통해서 메일 서비스를 통해서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는 한 3주 정도가 걸립니다. 그 다음에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아포스티유 협약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 필요한 서류에 먼저 캐나다 노터리한테 공증을 받은 이후 캐나다 주정부로부터 이게 유효한 문서라는 것을 확인을 받는 주정부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해당 문서를 가지고 대한민국 영사관에 방문을 하셔야 합니다. 토론토나 캐나다, 몬트리올, 오타와에 있는 대사관이 있고요. 이런 영사관에 방문을 하셔가지고 영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는 총 3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순회 영사를 뭐 이용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메일 서비스를 이용하신다든지, 물론 뭐 온타리오, 토론토에 계시는 분들
빅토리아에 뭐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영사관이 가깝기 때문에 뭐 직접 다녀오셔야 하고요. 어쨌든 캐나다는 그 세 가지 절차를 밟아야 가능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한국에서 남겨진 망인의 재산과 채무, 특히 채무 상속과 관련된 부분들, 또 이런 채무를 승계받지 않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다룬 주제에 대해서는 제가 미시 USA 칼럼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시 USA 게시판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비슷한 유형의 질문을 모아서 영상으로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약에 사건 의뢰를 위해서 전문 상담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이 있습니다. 거기에 상담 신청 URL을 통해서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